네, 5장 세포 연속과 세포 부착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할게요. 포도당 수송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포도당은 굉장히 중요한 대세 당분이고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쓰이는 메인 소스죠. 다른 당분들도 다 포도당과 포도당의 비슷한 유도체로 전환되어서 포도당 대사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해당 작용 그런 것들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메인이 되는 당분이 포도당이다. 포도당의 실제 구조는 사실 이렇게 생겨서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평형을 이루는데 이쪽 고리 형태가 더 많이 존재하긴 하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소장 상피세포는 두 종류의 포도당 수송 단백질이 존재하고 포도당 수송을 도와주는 단백질이에요. 그 둘은 밀착 연접에 의해서 서로 분리되어 있다. 자, 물질 수송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죠? 자, 능동 수송과 확산이 있었죠. 능동 수송은 물질의 농도의 역행에서 농도 차이의 역행에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에너지를 사용해 가면서 물질을 이동시키는 것이 능동 수송이고, 확산은 단순히 농도 차이에 의해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을 이동시키는 것이 확산이죠. 두 가지 타입의 포도당 수송체가 존재해요. 자, 여기는 세포 외부죠. 즉 음식물이 지나가는 곳, 이쪽으로 음식물이 지나가면서 음식물에 있는 포도당을 이제 소장 상피세포,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소장 상피세포죠. 얘가 소장 상피세포가 얘를 포도당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트륨 포도당 공수송 단백질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간접 능동 수송으로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나트륨의 농도 이온을 깨면서 농도 구배를 깨면서 그 농도 구배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수송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포 외부에 나트륨이 많으니까 나트륨과 포도당을 같이 세포 내로 소장 상피 세포 내로 포도당을 이동시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포도당 운반체 단백질은 촉진 확산을 도와주는 단백질이라고 했죠. 그래서 포도당을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그러한 단백질이다. 앞장에서 배웠던 간접 능동 수송과 확산에 의한 물질 수송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저 그림을 들여다보도록 하자. 몽땅 다 잊어버렸어요. 자, 너희들 절대 우리가 여기가 지키고 있는 여기를 못 넘어가. 그래서 밀착 연접에 의해서 두 개 나눠져 있죠. 두 개 나눠져 있어서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90도 이쪽으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세포 외부, 이쪽은 조직 내부. 그래서 나트륨 포도당 공수송 단백질과 포도당 운반체 단백질이 서로 섞이질 않는다. 이 노란색 밀착 연접에 의해서 이 올리브색 나트륨 포도당 공수송 단백질과 핑크색 포도당 운반체 단백질들은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항상 올리브색 나트륨 포도당 공수송 단백질은 항상 이쪽 세포 외부를 바라보는 쪽, 그쵸? 여기 음식물이 지나가는 쪽에만 존재하고 여기 밀착 연접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그리고 이 결합 조직을 마주보고 있는 이 포도당 운반체 단백질도 역시 이 밀착 연접에 가로막혀서 이 위로 못 올라간다는 거죠. 이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 막혔다. 그죠? 서로 이동이 불가능하다. 왜 그래야만 할까? 절대 여기를 못 넘어간다. 우리는 절대 만날 수 없는 팔자인가 봐. 우리는 절대 만날 수 없는 팔자인가 봐. 같은 곳에 모여 있으면 안 되나 보지? 왜 굳이 만나라고 해요, 아저씨? 아저씨는 간접 능동 수송으로 나트륨 농도 기울기를 이용하여 포도당을 세포 외부에서 내부로 포도당 농도 기울기에 역행하여 수송하는 공수송 단백질이잖아요. 코트랜스포트, 공수송 같이 수송시킨다. 나는 단순히 포도당 농도 기울기에 의존해서 포도당을 세포 내로 수송하는 촉진 확산을 매개하는 운반체 단백질이라고요. 세포 내로 촉진하는 이쪽으로 조직 내라고 하는 게 맞겠네. 조직 내부로 수송하는 촉진 확산을 매개하는 운반체 단백질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소장 내부에서 소장 상피세포로의 포도당 수송은 나트륨 포도당 공수송 단백질을 이용한 간접 능동 수송이고, 소장 상피세포에서 결합 조직 그리고 모세혈관 내부를 향한 수송은 운반체 단백질을 통한 촉진 확산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두 단백질이 섞이면 안 되니까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밀착 연접이 존재하는 것이군요. 얘는 잘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유를. 자, 밀착 연접 윗부분에서는 소장 내부에서 소장 상피세포 안으로 나트륨 포도당 공수송 단백질에 의한 포도당의 간접 능동 수송이 일어나고 소장 상피세포에서 결합 조직 모세혈관으로 이 밑으로 이동할 때는 여기 있는 포도당 운반체 단백질에 의해서 밀착 연접 아래 부분에 존재하는 포도당 운반체 단백질에 의한 포도당의 촉진 확산을 통해서 수행이 된다. 위에는 능동수송, 밑에는 촉진 확산. 그래서 만일 이게 섞여 있다면 우리가 너희 포도당 수송 단백질 두 종류가 서로 섞이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아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니? 어떻게 되긴 뭐 어떻게 돼? 이 올리브 아저씨가 이 공수송체, 이 능동 수송을 담당하는 이 나트륨 포도당 공수송체 단백질이 기껏 나트륨 농도 기울기의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해서 세포 안으로 간접 능동 수송했던 포도당이 만일 얘가 핑크색 얘 있는 쪽으로 이 밀착 연접이 없어서 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은 기껏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 농도가 낮은 소장 내부에서 포도당 농도가 높은 소장 세포, 상피세포 내부로 이동시켰던 포도당들이 다시 이 포도당 운반체 단백질에 의해서 세포 밖으로 이 소장 내부로 다시 새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포도당의 농도가 낮은 소장 내부로 다 빠져나가겠지. 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밀착 연접은 조직 바깥의 물질과 조직 내부의 물질이 서로 섞이지 않게 하는 기능 이외에 세포막 위의 여러 단백질들을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에 있고 섞이지 않게 도와주는 그런 물리적으로 배리어로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담당한다. 저기 가면 안 될까? 못 가게 막는다는 거죠. 그죠? 밀착 연접은 물리적인 모습이 마치 우리가 주방에서 음식을 담을 때 쓰던 이 ziplock 그 비닐팩 있죠? 그거는 밀폐 비닐 주머니의 비닐 지퍼 부분과 비슷하다. 싸구려는 이렇게 한 겹으로 되어 있는데 비싼 거는 이렇게 여러 겹으로 되어 있죠. 사골 국물 밤새 구워서 이렇게 밀폐 비닐 봉지에 넣어서 냉동실에 보관해요. 국물도 절대 밖으로 못 나간다. 3겹이니까. 그래서 밀착 연접도 저런 식으로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절대 이 단백질들이 세포막 위의 단백질들이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밀착 연접 배웠고요. 이번엔 간극 연접, 영어로는 gap junction이라고 해서 간극 연접, gap junction. 간극 연접은 이름은 비록 세포 사이 간극, 떨어진 거리, 친구랑 어느 정도 거리를 두라고 어머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죠. 너무 친해지면 안 된다. 이름이 붙어졌지만 실제 기능은 파이프처럼 두 세포 사이에 박힌 단백질 복합체, 여기 코넥손이에요. 이게 코넥손을 통해서 세포 사이의 물질 이동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이동 기능을 수행하는 세포 연접이다. 그래서 이름은 간극 연접, 세포와 세포 사이. 그래서 영어로는 gap junction이에요. 갭이 있어서 떨어져 있다는 건데 실제로 갭의 기능보다는 이름을 잘못 지은 거죠. 사실 물질을 통과시키는 기능이 훨씬 더 유명한데 간극 연접을 통해서 물질이 통과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고 더 이 연접의 특징을 잘 설명하는 그러한 성질인데 실제로 이름은 세포와 세포 간의 이 간극 사이 갭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죠? 우리들의 사이는 비록 2에서 3나노미터 정도 떨어져 있지만 사실 서로 밀접하게 간극 연접을 통해서 의사소통한다. 밑에 애들처럼 우리도 앞으로 간극 연접을 통해서 종종 이야기를 나누자. 자, 날씨도 꿀꿀한데 피자나 먹을까? 피자보단 파전이 어때? 파전? 오리엔탈 피자? 파전에 막걸리? 술 생각나니까 생맥주에 노가리 어때? 나 같으면 소주에 회나 한 접시. 얘네들 세포들은 귀도 없고 눈도 없고 입도 없기 때문에 저렇게 말은 못하죠. 그럼 저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까? 이러한 특정 신호 전달 분자들을 세포에서 세포 사이로 저렇게 간극 연접을 통해서 통과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러한 세포와 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에 대해서는 7장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해요. 자, 그러면 간극 연접을 이루는 그 복합체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해요. 간극 연접을 이루는 단백질 복합체의 이름은 코넥손이에요. 코넥손, ON이요. ON으로 끝나요. CONNEXON. N은 코넥신, 신. 대개 IN으로 끝나면은 단백질인 경우가 많죠. IN. 갑자기 IN 코넥신. 그렇죠? 프로틴, 단백질이 프로틴이죠. 그래서 IN으로 끝나는 것들이 단백질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헤모글로빈, 뭐 이뮤노글로불린 그런 것다. 어쨌든 커넥신은 단백질 하나의 이름이고 커넥신이 6개 모이면 커넥선이라는 이렇게 6개가 삥 둘러 모여가지고 안에 구멍이 뚫린 그러한 형태의 커넥선을 만들어내죠. 아니 이렇게 6이 모이니 파이프 형태가 되는데 가운데 구멍도 생기고 실제로 구멍의 지름은 2.5나노미터 정도 되고 깊이는 0.8나노미터 정도 된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그림보다 훨씬 납작한 그런 구조다. 간극 연접은 두 세포의 코넥손이 서로 연결되면서 만들어진다. 한 세포의 코넥손 이쪽과 이쪽 세포의 코넥손이 서로 연결되면서 만들어진다. 우린 코넥손으로 이루어진 간극 연접을 통해서 분자량 1000달턴, 분자량 달턴이 뭔지 알죠? 물의 분자량은 얼마예요? H2O, 산소의 원자량 16, 수소가 1이니까 곱하기 2 더하기 16에서 물은 18달턴이죠. 1000달턴 혹은 1kDalton이라고 해요. kg라는 게 1000이라는 뜻이죠. 1000달턴까지의 물질은 비교적 작은 물질이에요. 쉽게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5000달턴 이렇게 큰 것들은 못 들어간다. 또한 간극 연접의 구멍은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외부 신호에 의해서 세포의 상황에 따라서 열리거나 닫히거나 이렇게 게이팅이라고 해요. 구멍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들. 커넥신 인산화, pH, 수소이온 농도, 커넥신 인산화 등에 의하여 에너지가 조절된다. 인산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인산을 갖다가 단백질에 붙이면 커넥신 단백질에 붙이면은 저 커넥선의 구멍이 열렸다 닫혔다 조절될 수가 있다고 해요. 내가 인산화를 붙이는 일을 도와주는 인산화 효소, 영어로는 뭐 카이네이즈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한때는 키나제라고 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영어 원어 발음을 따라가는 게 대세죠. 그래서 카이네이즈라고도 하기도 하고 인산화 효소라고 부르기도 해요. 인산화 효소. 단백질을 인산화시키면 단백질 인산화 효소, 지질을 인산화시키면 지질 인산화 효소. 그런데 단백질 인산화가 뭔지, 인산기는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자, ATP가 가수분해되면은 물이 들어가서 가수분해되면은 ATP와 무기인산으로 쪼개지면서 여기서 에너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7.3 킬로칼로리 per 몰. 그렇죠? 표준 상태에서 이 정도 에너지가 많이 나가요. 그리고 또한 반대로 에너지를 외부에서 집어넣으면 ADP와 이 무기인산을 합쳐서 ATP를 만들 수 있죠. 자, 이 무기인산 PI라고 표현했는데 이 무기 inorganic이라는 뜻에서 우리 I를 갖다가 아래 첨자를 써요. 자, 무기인산은 인 원자 하나에 산소 원자 4개가 연결된 형태로, 그죠? 여기는 이중결합이고 여기 이중결합이 아니니까 여기 각각 네거티브 찰지 음전하를 가지고 있죠. 3개의 음이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온이에요. 그래서 PO4 여기 PO4 3-라고 해야겠구나. 여기도 역시 틀렸네. 여기 PO4 3-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래서 이 인산화 효소는 무엇이냐? 인산화 효소는 ATP를 분해해서 ADP와 무기인산으로 쪼개면서 거기서 나온 무기인산을 다른 커다란 분자에 붙이는, 단백질에 붙이면은 단백질 인산화 효소, 아까 뭐 지질에 붙이면 지질 인산화 효소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어로는 카이네이즈라고 한다. 그래서 ADP와 PI로 쪼개서 뭔가를 합성하거나 뭔가를 갖다 붙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이때 나오는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른 단백질에 갖다 붙이는 단백질 인산화 효소는 ATP를 분해할 때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인산기를 다른 큰 분자에 붙인다. 왜 에너지가 드냐고? 뭐든 이어 붙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해. 너희들도 레고 블록 조립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나 같은 단백질에 인산기를 붙이는 이런
인산화 효소를 단백질 인산화 효소라고 한다. 자, 인산기가 단백질에 결합하면 인산기가 가지고 있는 음전화, 단백질 이렇게 붙으면 이또 단백질이죠. 단백질에 붙으면 실제로 원래 무기인산일 때는 마이너스 3가인데 여기는 한쪽이 산소 원자에 가서 붙으니까 마이너스 2가 음연을 두 개 갖게 돼요. 어쨌든 두 개를 갖게 되면은 단백질 표면에는 여러 가지 양전화나 음전화가 있죠. 그러한 서로 전화와 전화 간의 상호작용 때문에 단백질의 모양이 약간 뒤틀리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백질의 모양이 약간 구조가 바뀌게 되면 뒤틀려가지고 그러면 단백질의 활성에도 변화가 올 수 있고, 그래서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의 활성을 제어하는데 저러한 인산기를 붙이는 방법, 인산기를 붙이는 방법, 인산기를 붙이는 건 인산화, 붙어있는 인산을 떨어뜨리는 거는 그죠? 탈인산화. 영어로는 phosphorylation, dephosphorylation이라고 해요. 인산기를 붙이는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실제로 신호 전달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단백질들이 인산화 혹은 탈인산화에 의해서 활성이 조절돼요. 자, 지금 갭 정션을 이루는 코넥손이 인산화에 의해서 여다지가 조절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곁가지로 빠지면서 단백질 인산화 얘기까지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세포 연접인 부착연접은 상피 조직의 상피 세포들을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는데 사용된다. 자, 여기 이분은 메디컬 닥터로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시리즈에도 좀 기초과학 파트는 여기 이 아저씨가 주로 해결하고 메디컬 쪽 어플리케이션은 이 여자 박사님께서 많이 지금 제가 작성하고 있는 카툰 칼리지 생화학 2에서도 주로 기초 생화학 파트는 이 아저씨가 주로 강의를 하고 메디컬 파트는 여기 여자 선생님이 주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바꿨어요. 자, 동물들의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 티슈를 만든다는 것은 다 아시죠? 그죠? 우선 동물은 네 가지 기본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결합 조직, 신경 조직, 근육 조직,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피 조직. 상피 조직은 우리 몸의 체강이나 장기, 허파, 심장, 소장 그런 걸 이루는 조직으로 우리 상피세포, 영어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죠. 에피텔리알 셀, 자꾸 이 발음 하기 싫은데 에피텔리알 셀. 이 상피세포들이 다닥다닥 부착 연접으로 연결되어 만들어진다. 요 위에 있는 그림이 그거네. 부착 연접, 초록색이 부착 연접이에요. 이 부착 연접이 우리 상피 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상피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 그런데 좀 짜증나는 게 여기 외울 게 있어요. 부착 연접은 접착 연접. 부착 연접이 더 큰 개념이에요. 부착 연접이 더 큰 개념이고, 부착 연접 안에 접착 연접하고 접착 연접, 그리고 데스모솜으로 나눌 수 있다. 데스모솜이라고 해요. 데스모솜. 부착 연접은 뭐고 접착 연접은 뭐예요? 이렇게 자꾸 분류해서 나눠서 헷갈리게. 원래 생물은 외울 게 많아요. 항상 얘기하죠. 이해 없는 암기는 시험 볼 때 쓸 데가 있지만 암기 없는 이해는 별로 그렇게 쓸 데가 없어요. 물론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지만 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은 보조 기억 장치가 활성화돼서 사실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어디서나 검색만 딱 하면 스마트폰 네트워크만 연결되어 있으면 모든 걸 다 검색해서 순식간에 우리가 정보를 알아낼 수 있죠. 그죠? 하지만 사람은 머릿속에 항상 램에, 그쵸?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램에 정보를 여러 개 동시에 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사고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좀 짜증나지만 단순한 암기같이 보이는 것도 잡다한 사실도 많이 알고 있는 게 좋다는 거죠. 제가 잘 그렇게 못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접착 연접은 마치 벨크로 아시죠? 여러분 아웃도어 옷 같은 거 이제 단추 대신에 이렇게 찍찍이 붙였다가 찍 떼었다 그런 거. 그걸 벨크로라고 그러죠. 벨크로. 찍찍이처럼 우리 상피세포 허리 주위에 삥 둘러 존재해서 주변에 세포끼리 결합할 수 있게 해주는 연접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세포를 납작하게 그렸지만 실제로 입체다. 그렇죠? 접착 연접으로 전후좌우로 연결돼서 결합 조직을 만든다. 접착 연접, 우리 사실 찍찍이는 한쪽에는 까끄리가 있고 한쪽에는 보드리가 있는데 이 접착 연접은 서로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까끄리하고 보드리가 서로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접착 연접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이카드헤린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졌어요. 이카드헤린이라는 단백질이에요. 얘네들끼리 서로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이름이 카드헤린인데 영어 얘기 또 안 하는데 카드헤린 이름이 카드헤린.
헤로인이에요. 카드. 카드는 뭘까? 카는 캘슘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어드헤린의 ADH는 어드히어라는 동사가 어디 달라붙다 그런 뜻이죠. 카드헤린, 캘슘 의존적으로 어디 달라붙는. 그래서 이 캐드헤린이 서로 결합하려면 이제 찍찍이가 서로 결합해서 맞물려서 세포와 세포 간의 그 연접을 이루어내려면은 칼슘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칼슘 이온을 인위적으로 제거하거나 칼슘과 결합하는 킬레이팅하는 착화물을 이루는 물질을 집어넣으면은 칼슘이 주변에서 제거되면서 세포와 세포 간의 연접이 떨어져서 세포가 분리되기도 해요. 여기에는 이 캐드헤린 두 개만 그렸지만 실제로는 무지하게 많은 캐드헤린이 접착 연접에 존재한다. 그리고 접착 연접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표면에만 있으면 약해 보이잖아요. 쑥 빠지면은 별로 힘을 못 받으니까 힘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세포 안에 있는 미세섬유와 저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왜? 안에 철근을 이렇게 박혀져 있어야지 더 건물 같은 것들이 안전할 테니까. 그죠? 건물의 철근을 깊이 땅속에 박는 것처럼 이 캐데리는 세포 골격, 세포 내부의 세포 골격과 연결이 되어 있다. 또 다른 부착 연접인 데스모즘은 마치 똑딱이 단추 이거 알죠? 예전에 뭐 내복 같은 거에 주로 있던 단추. 너무 옛날 사람인가? 좁은 면적에 강한 장력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두 세포 사이에 강한 부착력을 준다. 데스모즘도 이렇게 생겼는데 두 세포, 이쪽 세포와 이쪽 세포가 데스모즘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캐데헤린의 일종인 단백질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아까 이 캐데헤린은 미세섬유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데스모즘은 주로 중간섬유 중에 하나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역시 세포 골격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잘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데스모즘이 반쪽 난 형태인 헤미데스모즘은 상피세포의 바닥 부위를 세포 외부 기질에 붙여주는 세포 부착을 도와주는 구조이다. 요거는 세 번째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